자, 12월 8일 30차 임장 두 번째 장소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이거든요. 그 사건 번호가 2022 타경 40438. 전체 면적은 2,600평 정도 돼요. 그 가운데 여기 특징은 국어가 있습니다. 국어는 이제 또랑이 그 해당 그 경매 물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멀리 공장은. 이 가운데 그 국어가 지나갔는데 국어를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도로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운데가 이게 국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건 개인 그 소유지가 아니고 아마 점용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점용을 해서 점용료 내고 사용하고 있는 부지로 예상이 되고요. 공장 현재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공장, 밑에 공장. 큰 공장, 아래 공장은 여기 보시면 A동 쪽이 그 큰 공장 쪽이고, 또 뒤쪽에 저기 측백나무라 하죠. 이게 측백나무니까 측백나무 뒤쪽에 앞쪽에 있는 사무실 같은 거. 아까 상하이 메탈 있었죠. 상하이 메탈 그 컨테이너 사무실하고 그 가드 사무실이 있는 데가 두 번째 공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조사 그 관계자의 얘기가 의하면은 현재 그 신모 산업이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경매 물건으로 나온 물건이고, 유뭐뭐 회사는 같이 하고 있다고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유뭐뭐 회사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는 재활용 공장이었고요. 현재 허가증은 취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취소가 돼가지고 허가증은 안 살아있고 재활용 공장인데 주요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 동이나 구리 그런 거를 파쇄한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압축해가지고 중국에 상하이에 수출을 하는 그런 사업을 했던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중국 수출이 잘 여의치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금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재활용 공장을 하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다시 받아야죠. 허가증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다시 받기가 좀 까다롭죠. 아주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물건 종별은 공장이고 유동화 회사에서 그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임의 경매로 나온. 근데 왜 반납을 했을까요? 그러면 왜냐면은 어차피 경매가 반납이 아니라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취소가. 현재 최초 시작가는 59억인데 한 번 유찰된 겁니다. 한 번 유찰이 돼가지고 41억. 그리고 현재 찾아오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딱 한 분 있었는데 그분도 그 기계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온 거고 현재까지 온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좀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현재 토지 현황으로는 총 3개 토지가 나왔는데 공장 양쪽에 있는 공장 2개하고 큰 공장 옆에 조그맣게 도로가 붙어 있어요. 총 3개 빌지고 큰 공장 밑에 공장 옆에 조그맣게 하나 도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장에는 저기 A동 있죠. A동처럼 A동, B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거는 공장은 아닙니다.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이 가운데가 또랑 국어고 여기 사무실로 3개가 있고, 아까 지금 우리가 여기 위에 앉아 있었죠. 네. 거기가 계량대 또는 개근대라 하거든요. 대형 그 화물차를 이제 물건을 싣고 와가지고 개근을 하고 물건 내려놓고 빈 차를 또 개근하고, 그래서 그 차이만큼 그 물건에 대한 무게를 재는 게 그 개근대 계량대입니다. 대형 저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 플랫하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봤을 때 그 고압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고압이 들어와 있고 그 변대도 설치가 돼 있고요. 제가 아까 봤을 때.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요 A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2층 건물이었습니다. 가운데 1층을 잘라버리고요. 가운데 슬라브라 하죠. 가운데 층을 없애가지고 통으로 층고를 높이기 위해서
현재 첨하고가 8m로 조사가 됐거든요. 당초에 4m, 4m 2층이었었는데 2층 건물이었는데 가운데 그 층을 없애버려가지고 1층짜리로 단층짜리로 해서 첨하고가 8m로 확보한 상태로 운영이 됐던 공장입니다. 그럼 저런 것도 멸실됐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건축 구조가 모양이 바뀌면 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마침내 첫 번째 물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여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 아니면은 일반 사람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인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어떤 조건에 만족을 해야겠죠. 여기 또 물건 특징 중에 하나가 인력사무소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시면은 매각 물권 명세서입니다. 매각 물권 명세서는 크게 임차인 현황하고 등기에 관련된 그 인수 여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고, 임차인 현황은 그린 환경 개발이라고 하고 하나는 유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두 회사가 현재 어떻게 임차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죠. 그린 환경 개발은 1억에 150에 내고 있고 유아는 1,500.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유한한 회사는 1억 5천에 200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사람들 신고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임차인으로 신고했습니다. 임차인은 여기 공장이기 때문에 주거 임차인입니까? 상가 임차인입니까? 상가 임차인이죠. 상가 임차인은 뭘 찾아봐야 되죠? 상가 임대차 보호. 그렇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하려면 조건이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주택은 개인전,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상가는 개인사, 계약하고 인도 들어와 있고 사업자 등록증 있어야겠죠. 그 사업자 등록증 날짜가 계약 날짜 또는 사업자 등록 날짜가 아무리 늦어도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에 있으면 인수고 없으면 인수가 아니죠. 그 말소기준 권리보다 우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인수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내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거 밑에 있는 사항 중에서 좀 특이 사항이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다. 유치권 신고가 제출된 거예요. 유치권 신고가 있다 없다는 절대 법원에서 확정을 안 지어줍니다. 이건 나중에 풀어야 될 문제고, 신고가 제출하면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 신고가 있다고 해서 제출됐다 해서 유치권 신고가 있구나 판단하지 마시고, 유치권 신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 나중에 판단할 문제인데, 현재 우리가 좀 전에 왔다 들어갔다 나왔죠. 그 점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치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점유거든요. 점유가 현재 이거 임차인들이 점유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네, 죄송한데요, 저 사장님 저기가 회사 이름이 부자 회사예요? 네, 이 사람들이 현재 임차인인데 이 유치권자인 경우 간혹 있어요, 임차인이. 그럴 때는 좀 더 점유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 일반 임차인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 현재 또 유치권 누가 못 들어오게 뭐 막지도 않았죠. 우리 자유롭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공장 관계자 되신 분은 유치권은 그 옛날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내용을 봐서는 인력사무소니까 인건비에 대한 돈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치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치권이 되려면은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계약서. 해당 계약서. 계약서 있죠.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죠. 그 좀 법정 용어는 그러니까 계약서 있어야 돼요. 계약서. 어디 계약서예요? 해당. 저 여기가 평택이죠. 저 화성이는 계약서 있으면 돼요? 아니죠. 평택 여기 본 물건지에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못 받은 게 도래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아직 못 받을 게 아직 도래가 안 됐다, 시작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죠. 현재 유치권 신고됐을 때 그때 내가 돈을 못 받았다, 그때부터 유치권 신고가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죠. 돈 못 받은 게 있어야 돼요, 날짜가. 근데 그게 만약에 우리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있다, 그럼 그건 유치권 신고와 성립에 상관없이 성립이 안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유치권 신고가 현재 됐다 하더라도 계약서, 해당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돈 못 받은 게 계약서상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점유를 그때부터 해야 되죠. 돈 못 받은 날부터.
직접 전유 또는 간접 전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접 전유 또는 간접 전유를 해가지고 남들이 점유를 다른 사람이 점유를 못하게 해야 돼요. 또한 평화롭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또한 그 점유자가 여기 대해서 사용 수익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치권자가. 그런 게 다 교집합입니다. 다 지켜져야지만 유치권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기가 되게 사실 어렵거든, 현실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도 예상하기로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 매각물권 명세서에서 우리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향후에 그 유치권 신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언제부터 점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감정평가서 상에 보면은 감정평가사가 그 당시에 아무런 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간접 판사님도 그 당시에 만약 유치권 성립이 된 날짜가 됐었다. 근데 감정평가사나 현황조사서 상에 나간 사법보좌관님이 나갔는데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유치권에 대해서 그런 게 없었다. 뭐 프랜카드도 없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되는 걸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 해당 물건의 좀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큰 동이죠. 요게 위에 번면입니다. 번면. 원래 이 땅은 요 위에 산이 있죠. 뒤에 산이 있죠. 산까지인데 산을 어느 정도 깎다 보면은 산을 깎고 평평하게 만들다 보면 번면이 생기죠. 이만큼은 토지를 못 사용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땅은 반대로 옹벽이 들어섰을 거예요. 옹벽이. 네, 이쪽 땅. 이 뒤쪽 네, 부분 네, 얘기하나 네, 네, 보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기는 이 정도는 이제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왜? 어느 정도 이렇게 번면을 하고 옹벽을 들었으니까. 이게 평평한 땅이면 다 사용했겠죠. 이거는 큰 공장, 밑에 공장. 그러니까 큰 공장은 산 절토라고 하거든요. 산을 깎아서 땅을 깎은 거고 절토. 밑에 공장은 옹벽. 땅을 올린 거 성토고, 성토한 데는 옹벽을 밑에 올린 거고, 저기는 산을 깎은 거고. 근데 둘 다 토지를 100% 활용을 못 한다는 거. 그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만약에 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하면은 현재 200만 원 토지 가격만 봤을 때 200만 원은 안 돼요, 평당. 근데 그 대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거는 토지의 활용도가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가 된다, 70%가 된다. 그럼 가중치를 0.7을 곱해줘야겠죠. 그럼 만약에 이게 170만 원이다 평당, 나누기 0.7로 해보십시오. 나누기 0.7. 30%가 날라갔으니까 토지 활용을 못했으니까, 그러면 평당 가격이 다시 재산정을 해가지고 이게 인근 시세하고 적정한지 보셔야 되고, 또 여기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공장이다 보니까 공장 저당법에 의해서 기계료가 많아요. 여기서도 기계료가 5억이 잡혀 있습니다. 5억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는 5억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활용을 못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기계료가. 내가 포함이에요? 네네. 당연히 포함해서 5억이 잡혀 있어가지고 전체 당초 금액은 약 60억이었죠. 여기에 한 5억이니까 한 15%, 한 8% 정도, 약 10% 잡죠. 10% 정도는 허수가 들어있는 거죠. 허수는 아니지만 우리로서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죠. 그러면 지금 41억이다 하면은 한 3억에서 4억 정도는 기계류 값이 들어가 있다. 또 보시면은 좀 더 축약하다 보면은 토지의 활용도, 또 기계류가 있는 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쌓여진 물건은 다 임차인적 거죠. 쌓여지는 거는 동산이지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저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게 아니고 임차인이나 아니면 소유자나 채무자 거겠죠. 나머지 기계류 같은 경우는 리스트에 감정평가에서 쭉 나오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저희 물건에 포함되니까 이제 나중에 낙찰 받으면 저희 소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필요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명도할 때 명도의 그 활용으로 그 물건을 주는 조건으로 내보내는 명도 활용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경기도 평택에 있는 그 안중을 용성리에 있는 공장에 대해서 인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꺼주시고요. 그